반갑습니다. 혜성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세범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문제지 45페이지에 있는 이 감수분열과 이 DNA 상대량에 대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쌤이 수업 때는 이 문제를 다 풀어줄 시간이 없어서 몇 개의 문제들만 풀어줬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쌤이 나눠드린 문제지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면서 여러 비슷한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중요한 문장들에는 쌤이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45페이지에 이 왼쪽 하단에 있는 2023년 9월달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알파벳 A에 의해 나는 이 알파벳 B에 의해 결정된다. 각각 지금 이 대문자와 소문자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고맙게도 힌트를 참 많이 줬어요. 근데 이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표는 남자 P의 세포 1, 2, 3 그리고 여자 Q의 세포 4, 5, 6에서 이 A와 대립유전자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은 각각 P의 세포, Q의 세포를 각각 3개씩 표시를 해놨고요. 이 P가 문제에서 이제 남자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Q가 여자가 되겠고요. 이 각각의 세포들이 갖고 있는 대립유전자 중에서도 지금 이 대문자 A는 그냥 떡하니 알려줬네요. 이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이 이 소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 소문자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힌트. 이 1번 세포와 4번 세포의 핵상은 EN이다. 잘 됐다. 그러면 표에다가 한번 표시해보자. 자, 남자 P의 1번 세포 있죠? 얘가 핵상이 EN이래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EN이고요. 자, 여자 Q의 4번 세포도 핵상이 EN이래요. 핵상이 EN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그렇죠. 이 하나의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가 함께 존재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세포들은 과연 핵상이 EN일까, N일까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 G1기 때, 그리고 중기 1일 때, 그리고 중기 2일 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개의 생식 세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G1기나 중기 1까지는 핵상이 EN이고요. 글씨가 좀 지저분하네요. 조금만 깔끔하게 해볼까? 이렇게. 중기 2에서부터는 핵상이 N으로 바뀌죠. 생기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글씨가 조금만 더 깔끔하게 너무 날려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기 1에서 상동 염색체가 접합이 일어나서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있다가 이 후기 때 각각의 상동 염색체들이 세포 양극으로 멀어지게 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완료가 되면 이 중기 2의 세포가 이제 2개가 완성이 되죠. 감수 1분열이 완료된 세포가 2개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각각의 세포 안에는 이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떨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도 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이 핵상이 EN일 때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양쪽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모두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핵상이 N이라면 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난 이후니까요. 그러므로 이 상동 염색체의 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들도 서로 다른 세포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 속에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중 어느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라지 A냐 스몰 A냐 또는 이제 라지 B냐 스몰 B냐, 얘네 둘이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 그리고 얘네 둘이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인 거예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럼 이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기 1의 세포에는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중기 2에서 이제 갈라먹기를 한다면 이 있었던 유전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는 오고 다른 쪽에는 오지 않으니까 이 있었던 유전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 2N에서 N으로 세포가 바뀔 때 존재하던 상위 단계에서 존재하던 유전자가 상위 단계에서 존재하던 유전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상위 단계에 즉 2N의 세포에 존재했던 유전자가 다른 세포에서 지금 없어졌다? 라는 것은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든 세포구나 라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싹 잘 볼게요. 자, 지금 이 로마자 1번 세포의 경우에는 무려 이제 3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번 세포 한번 볼게요. 2번 세포에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이 EN의 세포에서 디귿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 2번 세포의 경우에는 디귿 유전자가 없어졌네. 있었던 게 없어졌다. 보라색으로 해볼까나? 있었던 게 없어졌다. 있다, 없어져. 이러면 이 세포는 무조건 핵상이 N이라는 거죠.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N이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역시나 이제 1번 세포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 3번 세포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기억 유전자가 있다가 없어지네요. 이 라지 A도 있다가 없어져요. 있다가 있다 없어져?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어떨 때 세포가 2N에서 N으로 핵상이 줄어들 때 3번 세포도 핵상이 N이구나. 보면은 지금 이 유전자 개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하위 단계의 세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자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4번 세포가 지금 핵상이 2N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5번, 6번 세포와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5번 세포의 경우에는 이 니은이라는 유전자가 분명히 2N일 때는 있었는데 없어졌네? 있다가 없어져? 그러면 핵상이 N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이 6번 세포 같은 경우에도 이 기억 유전자가 2N일 땐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래?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핵상이 N으로 줄어든 세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들을 나눠먹기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제 없는 쪽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없어진 유전자들을 찾아서 어떤 2N에서 핵상이 N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쌤이 아까 적어드렸던 내용인데요. 핵상이 N인 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이제 서로 떨어져서 들어가게 되면서 상동염색체가 하나의 세포 안에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 그때는 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중에 어느 한쪽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라지 A가 있으면 스몰 A는 저쪽 세포에 들어간 거고요. 라지 B가 이쪽에 있으면 이 스몰 B는 저쪽 세포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니은 세포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저분한 것들을 조금 지워줄게요. 자, 이거 좀 살짝 지워주고. 자, 2번 세포를 보시면 지금 이 라지 A와 이 기억이라는 유전자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지 A와 기억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는 핵상이 N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억이 이 스몰 A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라지 A의 대립 유전자인 스몰 A는 이 핵상이 N인 세포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조금 감이 오죠? 자, 이번에는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6번 세포 한번 볼게요. 6번 세포도 잘 보시면 지금 라지 A, 즉 이제 대문자 A라는 세포와
라지 A라는 이제 유전자와 이 니은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핵상이 N이기 때문에 절대 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중에 어느 한쪽만 가지지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지 A가 있으면 절대 스몰 A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스몰 A가 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 자, 니은도 절대 스몰 A가 될 수가 없다. 이 라지 A와 스몰 A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는 핵상 N 세포에서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제 답이 나와요. 자, 기억도 니은도 스몰 A가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디귿이 스몰 A가 되는 거죠. 아, 디귿이 스몰 A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지 A와 스몰 A가 밝혀졌죠? 자,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요. 아, 이 라지 A와 이 디귿, 즉 스몰 A니까 얘네 둘이가 이제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기억과 니은도 또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겠죠? 둘 중에 어떤 게 이제 라지 B고 스몰 B일지는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얘네들도 지금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보기를 보시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해 볼게요. 자, 기억. 2번 세포의 핵상은 N이다. 맞죠? 자, 2번 세포 핵상 N이고요. 자, 니은. 4번에는 이 스몰 A가 있다. 자, 4번 세포면 이거죠. 4번 세포의 스몰 A는 없네요. 없다. 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디귿의 대립 유전자이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니은과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죠. 니은과 대립 유전자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풀었던 9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였고요. 3점짜리로 비교적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이 표에 칸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어진 힌트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씩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풀릴 거예요. 그래서 막 표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보기를 먼저 보시면서 이 보기에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표에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이제 역으로 한번 돌아가는 것도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쌤이 수업 때 풀어줬던 문제지만 아무래도 조금 접근하는 게 까다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의 어떤 형질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이 알파벳 E와 F에 의해 결정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 대문자 E, 소문자 E, 대문자 F, 소문자 F의 DNA 상대량을 이렇게 지금 알려준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정자 형성 과정과 난자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딱 봐도 지금 왼쪽이 지금 정자, 오른쪽이 난자 형성 과정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오면 뭐부터 해본다? 그렇죠. 이 기호로 표시된 세포들이 어느 시기인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로마자 1, 2, 3가 중기의 세포래요. 자, 보면은 이 로마자 1번이 2번이나 3번에 비해서 더 상위 단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기 1의 세포가 될 거고요. 2번 세포와 3번 세포는 중기 2의 세포가 될 거고요. 4번은 생식 세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시기를 적었으면 이번에는 핵상도 적어볼게요. 중기 1은 핵상이 EN, 중기 2부터는 핵상이 N, 생식세포도 당연히 핵상이 N. 그런 다음에 이제 DNA 상대량을 한번 볼게요. 자, 쌤이 또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핵상이란다. 자, DNA 상대량이 1이 관찰이 된다면 얘는 이 염색체가 아니라 이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 세포다. 왜냐면 염색 분체 한 가닥을 우리가 보통 DNA 상대량 1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 세포일 것이다. 즉 G1기, 아직 DNA 복제 전의 G1기 또는 이제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이
따로따로 들어오게 된 이 생식세포의 염색 분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DNA 상대량이 1이 관찰이 되면 지원기 또는 생식세포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조금 띄었을까? 이렇게. 지원기 or 생식세포. 자, 근데 표를 잘 봤더니 딱 지금 이 리을세포에서만 유일하게 이 DNA 상대량이 지금 1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리을세포는 무조건 G1기 아니면 생식세포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 가장 상위 단계인 이 G1기가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리을세포는 생식세포에 해당할 것이고요. 이 그림상에서 생식세포는 로마자 4번이었죠. 잠시만요. 자, 이 리을세포가 4번 세포라면 이 핵상이 n일 테니까 이 핵상이 n일 때는 이 대립유전자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중에 어느 한쪽만 가진다고 했었죠. 핵상이 n이면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중에 어느 한쪽만 가진다. 그러므로 이 대문자 1을 갖고 있으니까 소문자 E는 없어야 되고요. 또 소문자 F가 있으니까 대문자 F는 없어야 됩니다. 갈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쌤은 이제 어디를 주목했냐면 여기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제 중기2의 세포로부터 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두 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총 4개긴 하지만. 그럼 이 중기2의 세포에 비해서 이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은 이제 절반이 될 거예요. 절반씩 나눠 가질 테니까.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 중기2의 세포의 DNA 상대량은 이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의 2배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로마자 4번 세포가 1001이라는 DNA 상대량을 가지려면 이 중기2의 세포에서는 이 2002라는 DNA 상대량이 관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역, 니은, 디귿 세포 중에 2002라는 DNA 상대량이 보이는 세포가 누구밖에 없죠? 기역은 얘 때문에 안 되죠. 디귿도 얘 때문에 안 돼요. 유일하게 가능한 게 니은 세포네요. 니은 세포가 로마자 3번 이 4번 세포에 비해서 이 DNA 상대량이 지금 2배로 늘어나서 생식세포의 그 상위 단계인 중기2의 세포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DNA 상대량은 2002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핵상이 n이기 때문에 이 대립 유전자들 중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기역과 디귿입니다. 근데 쌤은 이제 먼저 여기에 주목했어요. 이 기역세포를 봤더니 이상하게도 반드시 사실은 어느 둘 중에 한쪽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문자 F도 없고 소문자 F도 없다? 이럴 때가 어떤 경우라고 했었죠, 쌤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중에 반드시 어느 한쪽은 이제 갈라먹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둘 다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포가 Y 염색체를 포함하는 세포구나. Y 염색체를 포함하는 세포구나. 그리고 하필이면 이 알파벳 F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XY 염색체가 이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났다가 서로 분리가 될 때 하필이면 이제 Y 염색체만 이제 어떤 특정 세포로 와가지고 X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그 유전자들의 DNA 상대량은 아예 이제 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기역세포로 가능성이 있는 게 이 Y 염색체만 와야 되니까 이 XY가 서로 다른 세포로 갈라진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기2의 세포에 해당하겠죠. 이 2번 세포에 이 Y 염색체가 왔고 그 반대편에 X 염색체가 왔다면 즉 이제 중기 1 때 이렇게 이제 YX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세포로 갈라져서 들어갔다면 이 Y 염색체 위에는 이 대문자 F나 소문자 F 유전자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DNA 상대량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역세포가 로마자 2번 세포에 해당을 할 거고요. 근데 이때 보니까 지금 라지 1을 2개를 갖고 있네요.
아, 라지 E 두 개를 갖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 쪽에는 스몰 E를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얘네들은 원래 이 중기원에서는 이렇게 함께 존재했겠네요. 그리고 이 X 염색체 위에는 아마도 이 대문자 F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 자, 하나 남은 디귿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자 1번 세포가 될 거고요. 이 1번 세포를 봤더니 우리가 아까 예상한 대로 이 스몰 E 두 개 있고요. 그리고 라지 E도 당연히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상동 염색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이 모든 대립 유전자들을 다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대문자 F는 갖고 있고 소문자 F는 갖고 있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 대문자 F는 여기 X 염색체 위에 양쪽에 이렇게 존재를 했을 것이고 이 Y 염색체에는 이 알파벳 F 유전자는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문자 F까지는 오지를 못했다 라고 판단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F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 풀었네요. 이 표에 드러난 이제 기억, 니은, 티끌, 리을 세포가 이 로마자 1, 2, 3, 4 세포 중에 어떤 건지도 찾아냈고요. 이 물음표도 확정 지었어요. 아, 여기 확정 안 지었네요. 자, 기억 세포, 즉 이 로마자 2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라지 E는 두 개를 갖고 있지만 스몰 E는 안 갖고 있죠. 그래서 2000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로마자 1번은 니은이다. 자, 로마자 1번은 디귿이었고요. 기억에는 Y 염색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문자 F와 소문자 F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중에 어느 한쪽은 가져야 되는데 둘 다 안 가지니까 Y 염색체가 들어왔고 하필이면 그 유전자들은 X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자, 그래서 맞는 말. 디귿, 이 로마자 3번에는 이 라지 F가 있다. 자, 로마자 3번이면요. 니은 세포 뜻하는 거죠. 니은 세포에는 하필이면 이 대문자 F, 라지 F는 없네요. 없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같이 풀었던 문제인데요. 자, 아까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정자 형성 과정, 난자 형성 과정 그림이 그려진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각각 7번 염색체의 개수 그리고 X 염색체의 개수를 지금 표로 정리해 줬어요. 오히려 DNA 상대량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근데 7번 염색체라는 것은 그냥 상 염색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사람의 상 염색체가 22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2번까지 염색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염색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X 염색체는 당연 이제 성 염색체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X 염색체 개수를 다르게 가지는 거 기억하시죠? 자, 가가 지금 정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 남자일 거고요. 이 XY라는 성 염색체를 세포 안에 갖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나는 난자를 형성하는 여자겠죠? 여자는 성 염색체로 XX를 두 개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이 그림에서 로마자 1, 2, 3, 4번이 어느 시기고 핵상이 무엇인지 한번 빠르게 적어봅시다. 자, 로마자 1번, 3번 중기 1, 중기 1, 로마자 2번 세포 중기 2, 로마자 4번 세포 생식 세포. 그런 다음에 핵상 적기. 자, 중기 1은 EN, 중기 2는 N, 생식 세포도 N.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표 한번 같이 보면서 그림이랑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쌤은 먼저 여기에 주목했어요. 우리가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이 염색체 개수가 그 세포 안에 두 개씩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억 세포에서 7번 염색체 수가 두 개가 관찰이 됐고요. 디귿 세포에서는 X 염색체 수가 두 개가 관찰이 되었어요. 즉, 아이고, 여기다가 적어볼까? 핵상이 EN일 때는 아까도 적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염색체의 수가 두 개가 될 수가 있다. 단 이제 XY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세포와 디귿세포가 EN, 핵상이 EN일 때의 세포라는 걸 이제 확정 지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디귿세포가 X염색체 수가 두 개라는 것은 이 성염색체를 XX를 가지는 여자라는 거죠. 여자의 세포이면서 핵상이 EN인 세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어디, 여기.
자, 여자의 이 세포 분열,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도 지금 핵상이 2N인 세포는 3번과 4번 중에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디귿 세포가 3번 세포가 될 거고요. 3번은 중기 1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 상동 염색체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7번 염색체, 상염색체 중에 하나인 7번 염색체도 두 개 한 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억도 지금 7번 염색체 수가 두 개니까 핵상이 2N인 세포일 건데요. 핵상이 2N인 세포, 아까 지금 3번 세포는 여기 적었고요. 남은 게 1번 세포밖에 없네요. 1번 세포도 역시나 핵상이 2N인 세포였거든요. 아, 그럼 기억은 로마자 1번. 인데 X염색체 수가 지금 동그라미 A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중기원의, 이 로마자 1번의 중기원 세포는 남자에서 일어나는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에 관찰되는 세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염색체를 XY를 가질 거거든요. XY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X염색체 개수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핵상이 2N이더라도 만약에 얘가 성염색체를 XY를 가지면 그 DNA 상대량이나 어떤 염색체 개수도 이 짝수개가 아니라 홀수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도 또 0이 보이네요. X염색체가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여자가 만드는 난자에는 무조건 X염색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남자가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이 X염색체와 Y염색체 둘 중 하나만 들어있을 테니까 X염색체 개수가 0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이 2번 세포와 4번 세포거든요. 이 4번 세포는 이 여자의 생식 세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X염색체를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세포 아니면 당연히 리을은 로마자 2번 세포가 될 것이고요. 이때를 잘 생각해보면 이 중기 2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필이면 이제 Y염색체가 왔고 반대편 쪽엔 이제 X염색체가 와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하필이면 X염색체가 없어서 이제 0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7번 염색체 수는 어떨까요? 7번 염색체도 그 앞 단계에서는 사실은 쌍으로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볼까? 이렇게 상동염색체를 쌍으로 갖고 있었을 텐데 역시나 이제 중기 2가 될 때 서로 이제 절반씩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7번 염색체 개수도 한 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 남은 이 니은 세포가 로마자 4번 세포가 될 거고요. 이 로마자 4번 세포는 생식 세포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항상 이제 1이어야만 돼요. 왜냐면 염색 분체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7번 염색체도 한 개고요. X염색 개수도 한 개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윗단계 중기 2에서는 이렇게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도 이제 염색체 한 개라고 얘기하고요. 이 염색 분체들도 각각의 이제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각각의 가닥들을 이제 염색체 한 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이긴 하지만 염색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개수도 염색 분체인데 쌤 그럼 염색체 2분의 1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도 다 채웠고 그림도 다 해석해냈으니 보기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로마자 2번이다. 니은은 로마자 4번이죠. 틀렸고요. 동그라미 A, B 더하면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고요. 틀렸고요. 디귿, 리을의 핵상은 N이다. 자, 리을이면 2번 세포. 중기 2의 세포니까 핵상 N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니은 세포, 리을 세포는 핵상이 N인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쌤이 이렇게 좀 중요한 문구에는 미리 형광펜을 좀 쳐놨고요. 쌤이 수업 때 이 왼쪽에 두 문제만 풀어드렸을 거예요. 오른쪽 두 문제까지 총 4문제 한번 풀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사람의 유전자를 가는 대립유전자 알파벳 A에 의해서 나는 B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 서로 독립이란 얘기니까 서로의 이제 DNA 상대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유전자형도 이렇게 고맙게도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알려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에서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또 시기 한번 적어보기. 지원기에서 중기 1, 그리고 중기 2, 그리고 생식세포. 핵상도 적어보기. EN, EN, 중기 2부터는 핵상 N. 이렇게. 이 포가 포처럼 안 보이네? 다시. 포처럼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모든 대립 유전자들이 아니라 이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만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핵상까지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럼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쌤은 먼저 여기에 집중했어요. 여기에 주목했어요. 자, 핵상이 EN인 세포가 있는데 이 라지 A가 2개가 있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제시한 유전자형을 조금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했죠. 즉 아직 이 분열을 시작하기 전 지원기의 세포 안에 이 모세포 안에 이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 텐데요. 이 DNA가 복제가 된 이후에 중기 1이 되면 이 모든 유전자들이 2배가 늘어나니까 DNA 상대량도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핵상이 EN이면서 이 라지 A가 2개인 건 G1일까요? 중기 1일까요? 그렇죠. DNA가 복제된 이후에 이제 중기 1의 세포가 이 모든 유전자들의 DNA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로마자 4번 세포는 동그라미 니은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몰 b는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이 모든 대립 유전자들이 2배씩 늘어났으니까 스몰 b도 2개를 갖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원기의 세포가 이제 DNA 복제에 의해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난다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중기 1의 세포에 비해서 지원기 때는 DNA 상대량이 절반이겠네. 즉, 이 중기 1에서 지금 라지 A와 스몰 b가 DNA 상대량이 2가 나왔으면 이 기억에서는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1이 될 수 있는 게 이 로마자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 2번이 기억 세포가 될 거고요. 핵상은 EN인 세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라지 A도 1개 갖고 이 스몰 b도 1개를 갖게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았다? 절반이 되는 걸 보고 알았다. 이쪽에 적자. 절반이 되는 걸 보고 알았다. 자, 그러면 남은 건 이제 1번, 3번 세포인데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남은 것도 이제 디귿, 리을밖에 없어요. 자, 쌤은 여기를 먼저 봤어요. 자, 3번 세포를 봤더니 지금 이 스몰 b가 2개가 있대요. 스몰 b가 2개가 있다라는 것은 DNA 상대량이 2라는 것은 아직은 염색 분체가 아니라 이 염색체의 상태로 존재해서 이 각각의 염색 분체, 즉 이제 염색 분체 2가닥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한다면 이 염색 분체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는 절대 이 DNA 상대량이 2가 될 수가 없고 항상 1만 될 수 있잖아요. 1이나 0밖에 안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중기 2의 세포가 이 DNA 상대량이 여전히 이제 짝수계로 존재하는, 왜?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여기다가도 좀 적어드릴까요? 또 어려워할라. 자, 이쪽에다 적어볼까? 자, 중기 1이나 중기 2의 세포에는 염색체가 존재한다. 즉, 염색 분체 2가닥.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DNA 상대량이 늘 이제 짝수,
이제 보통 2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로마자 3번 세포가 그래도 이 스몰 b라는 유전자가 이제 DNA 상대량이 2라는 게 나온 걸 봐서 절대 생식 세포가 아니라 이 중기 투의 세포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쌤은 이제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디그 세포로 지금 이 스몰 b가 2개가 넘어왔다는 거구나. 근데 과연 라지 a도 넘어왔을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3번 세포가 지금 디귿이라고 밝혀낸 시점입니다. 핵상은 n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자 1번 세포 보시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로마자 1번 세포 좀 독특해요. 이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이 0이래요. 즉, 라지 A와 스몰 b가 없다는 소리죠. 핵상이 n일 때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중에 어느 한쪽만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라지 A가 없으면 반드시 스몰 a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스몰 b가 없으면 반드시 라지 b는 존재를 해야 되는 세포라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 로마자 1번이 하나 남은 리을 세포라고 봤을 때 이 리을 세포에는 라지 A 스몰 b가 없고 대신 스몰 a에 라지 b가 존재하겠구나. 자, 그럼 맞은편에도 이렇게 스몰 a 라지 b가 존재할 거고, 이 생식 세포들은 이제 그 위에 단계 중기 2의 세포에서는 어떻게 존재했다? 이 스몰 a 2개, 라지 b 2개가 이제 절반씩 갈라먹게 한 것이겠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디그 세포에는 이 스몰 a 대신에 이제 라지 a가 이제 2개가 들어왔겠죠. 라지 a가 2개가 들어와서 얘네들이 또 절반씩 나눠 갖게 되면 이 각각의 생식 세포에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를 갖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표에서 이 로마자 3번 즉 디그 세포에 이 라지 a는 몇 개냐? 당연히 2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로마자 2번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AB 더하면 3이다. 자, A가 1이고요. B가 2니까 더하면 3. 맞는 말이네요. 디귿. 니은과 로마자 3번의 핵상은 같다. 자, 니은 세포는 핵상이 2n이었고요. 로마자 3번 세포는 얘죠. 핵상 n이네요. 핵상은 다르다. 기억 니은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다. 자, 다음 문제. 자, 요 문제도 되게 인상 깊었던 문제였죠. 유전자형을 이렇게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로 지금 알려준 상황이고요. 이 어떤 동물의 세포 X가 서로 다른 경로, 로마자 1번 경로, 2번 경로를 거쳐서 생식세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표는 이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갖는 이 라지 H와 이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중기의 세포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그림 보고 빈칸 한 번부터 채워볼게요. 얘가 지금 딱 봐도 중기 1이고요. 얘가 중기 2고요. 얘가 지금 생식세포죠. 자, 그런데 지금 DNA 상대량을 라지 H와 스몰 T의 합으로서 알려줬어요. 얘네 둘은 서로 대립 유전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대립 유전자가 아니죠. 대립 유전자도 아닌 얘네 둘의 DNA 상대량의 합을 나타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존재해서 이제 각자 따로따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DNA 상대량이 변화가 일어날까를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제 같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 중기 1의 세포 속에 이렇게 이 상동 염색체 두 쌍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세포 중앙에 이렇게 예쁘게 배열이 되어서 이제 각각 이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세포로 이제 골고루 나눠 갖게 되겠죠. 절반씩. 자, 그러면 쌤은 이제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이 모세포의 유전자형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예요. 자, 근데 이제 중기 1이 되면 DNA가 복제가 돼서 이제 모든 유전자들이 2배가 되었을 테니까 라지 H 2개, 스몰 H 2개, 라지 T 2개, 스몰 T 2개. 마찬가지로 이쪽도 라지 H 2개, 스몰 H 2개, 라지 T 2개, 스몰 T 2개. 이런 식으로 갖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상동 염색체에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생각해보면 이쪽 염색체에 이렇게 라지 H, 라지 H 지금 이렇게 각각의 지금 라지 H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은편에는 스몰 H가 들어갈 거고요. 이 라지 T가 또 다른 염색체에 스몰 T가 이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염색체들이 배열된 거를 따라서 이렇게 라지 H와 라지 T가 이렇게 한 세포로 이 스몰 h와 스몰 t가 또 다른 세포로 이렇게 나뉘어져 들어갈 수 있겠죠?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워볼게요. 지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염색체의 배열이 이렇게 되었다면요?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때는 아까 옆에 세포와는 다르게 뭐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가 나뉘어져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경로를 지금 그림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밑에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유전자형만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왼쪽으로는 라지 H 2개, 라지 T 2개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왔을 거고요. 반대편에는 스몰 H 2개, 스몰 T 2개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왔을 거고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또 이제 절반으로 갈라먹기를 하게 되면 라지 H, 라지 T 이렇게 그리고 스몰 H, 스몰 T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소문자가 이제 엇갈리게 배열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중기 2에서 라지 H 2개, 스몰 T 2개가 이제 동시에 동일한 세포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스몰 H 2개, 라지 T 2개가 이제 동일한 세포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또 그대로 이제 절반으로 갈라먹게 한다면 라지 H, 스몰 T 마찬가지로 같고요. 반대편은 스몰 H, 라지 T 이런 식으로 갈라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건 이거였어요. 이 DNA 상대량의 합인데 누구와 누구? 라지 H와 스몰 T의 합을 표로 정리를 해줬었고요. 몇 개는 알려주고 몇 개는 지금 숨겨놨죠. 그럼 이걸 한번 이 경로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중기 1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 있으니까 DNA 상대량의 합 4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지 H 2개, 스몰 T 2개 있으니까 이 DNA 상대량의 합은 4가 될 거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달라져요. 경로에 따라서. 자, 왼쪽부터 보시면 자, 라지 H만 2개 있고 스몰 T 없으니까 2 더하기 0 해서 2. 반대편에 이제 스몰 T만 있으니까 0 더하기 2에서 마찬가지로 이 라지 H와 스몰 T의 DNA 상대량의 합은 이렇게 2가 될 거고요. 그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도 보면 라지 H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0이니까 1. 스몰 t만 존재하죠. 0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로 1.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절반씩 나눠 가지게 되겠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가 서로 이제 정반대로 이렇게 염색체가 배열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하필이면 이쪽 세포에 라지 H 2개와 스몰 T가 2개 오는 바람에 DNA 상대량의 합이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편 쪽은 아예 없으니까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또 나눠 먹게 한다면 이 라지 H와 스몰 T를 한 개씩 갖고 있으니까 1 더하기 1에서 2 마찬가지로 2. 반대편은 이 라지 H와 스몰 T가 없으니까 그냥 0 더하기 0 더하기 0에서 0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 됐어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표와 함께 볼 건데요. 보시면 그래도 문제에서 제시해 준 게 니은 세포는 이 라지 H와 스몰 T의 합이 0이고요. 디귿 세포는 1이래요.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죠. 자, 니은 세포 0, 디귿 세포 1. 생식 세포에서 이 라지 H와 스몰 T의 합이 1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그렸던 이 경로 2개 중에서도 이 왼쪽 경로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생식 세포들도 모두 다 이제 1111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1111이라고 자신있게 적어도 되고요. 자, 그럼 니은 세포는 지금 합이 0이래요. 그러면 그 아래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에서도 여전히 그 라지 H나 스몰 T가 없다는 거니까 합도 빵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반대편 쪽에 이 라지 H와 스몰 T가 이제 몰빵된 거잖아요. 즉, 2개 해서 합이 4가 될 거고요. 걔네들을 나눠 가지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
나눠 가지면 두 개가 될 거고요. 자, 반대편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 더하기 1, 2, 2 더하기 1, 2. 그러면 2 더하기 2면 4.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쌤이 밑에 그렸던 이 경로와 이 그림에 나오는 경로가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 염색체 안에 이 알파벳 H와 T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동시에 존재해서, 즉 독립이 아니라 연관된 상태였다면, 이 염색 분체들이 서로 분리될 때 이 라지 H와 스몰 t는 늘 함께 다니면서 이 DNA 상대량의 값도 함께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로를 1, 2로 구분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존재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전 정보도 서로 다르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역에는요, 합이 4가 될 거고요. 리을에는 합이 2가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에 주목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 봅시다. 동그라미 A, B를 더하면 6이다. A가 4고요. B가 2가 되겠네요. 맞는 말이죠. 기억에서 라지 H와 스몰 t는 한 염색체에 있다. 한 염색체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경로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한 염색체에 없다. 디귿. 니은과 디귿의 핵상이 같다. 자, 니은 세포 어디 있죠? 여기 있고요. 디귿 세포 여기 있네요. 자, 중기 투의 세포와 생식 세포 모두 다 핵상은 N이었잖아요. 그래서 핵상은 N으로 동일하다. 기억 디귿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고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동물의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래요. 자, 또 한번 적어볼까요? 아이고. 지원기, 중기원, 중기투, 생식세포. 핵상도 빠르게 적어보기. 계속 연습이에요. 지겹도록 적어야 여러분들이 안 까먹어요. 그래서 쌤도 이렇게 계속 번거롭지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적는 연습을 해야 내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손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손이.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접근해 볼까요? 자, 먼저 이 세포 ABCD로 나와 있네요. 이 D라는 세포 보시면 DNA 상대량이 4가 나왔다? 자, 쌤이랑 이 이론 정리할 때 DNA 상대량이 최대 4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어느 시기의 세포밖에 없었죠? 그렇죠. 중기 1의 세포만 유일하게 이제 어떤 유전자가 동형 접합으로 존재할 때 DNA 상대량이 4까지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 D가 니은 세포가 될 것이고요. 핵상은 EN이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중기 1에서 DNA 상대량이 4가 나왔다는 것은 이 지원기 때는 2개였다는 소리겠죠? 왜냐면 이 지원기에서 중기 1이 될 때 DNA가 복제가 되면서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이걸 한번 봤어요. 자, 이 동그라미 A 세포 보니까 DNA 상대량이 1이래요. DNA 상대량이 1이 나오는 세포는 지원기 또는 생식세포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지원기 세포가 DNA 상대량이 2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생식세포인 리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A가 리을이라면 핵상은 N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서 봤더니 이 동그라미 B는 핵상이 N이래요. 근데 우리 지원기 세포는 핵상이 2N이잖아요. 그러면 이 C가 핵상이 2N이 되면서 기역, 지원기 세포가 될 것이고 DNA 상대량은 2가 되겠죠? 그럼 하나 남은 디귿 세포가 이제 동그라미 B 세포가 될 거고요. 이때 중기 2에서는 이 유전 정보 DNA 상대량을 또 절반씩 나눠 갖게 되니까 DNA 상대량은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꿀팁만 잘 활용하면 됐어요. DNA 상대량이 최대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중기 원의 세포밖에 없다. 그리고 DNA 상대량이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원기나 생식세포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기와 중기원 사이에 이제 DNA 상대량이 이제 2배씩 늘어난다는 거. 자, 기억. 동그라미 A는 리을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C와 니은의 핵상은 같다. 자, 동그라미 C 기억세포 EN, 니은 EN. 핵상 같네요. EN으로 동일합니다. 디귿. DNA 상대량 분의 염색체 수는 동그라미 B와 리을이 같다. 그러면 이건 한번 적어볼까요? 자,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면요. 디귿세포고요. 리을은 그냥 리을세포라고 적을게요. 디귿세포면 중기2의 세포입니다. 리을세포면 생식세포에 해당하는 거죠. 자, DNA 상대량은 우리가 이미 찾아냈어요. 디귿세포는 2, 리을세포는 1. 이렇게 찾아냈고요.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중기2부터는 이 핵상이 절반으로, 즉 2n에서 n으로 줄어드니까 염색체 수도 얘가 지금 근데 어떤 동물이니까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n 이퀄 23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생식세포도 똑같이 n 이퀄 23개 동일해요. 그래서 중기2의 세포나 생식세포나 염색체 수는 동일합니다. 염색체 수는 동일하다. 염색체 수나 핵상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면 분모값은 이렇게 달라도 분자값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두 분수값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그렇죠. 이쪽이 더 클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같냐 같지 않냐 물어보는 거니까 같지 않네요. 같지가 않습니다. 다르다. 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들이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유전형질 가는 이제 알파벳 A, 나는 알파벳 B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이 두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서로 독립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지원기 세포 로마자 1번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이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모두 더한 값을 나타낸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힌트가 있죠. 이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B보다 작다. 동그라미 AB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세포와 니은세포에서 이 DNA 상대량의 합을 따져봤을 때 A가 B보다 작다. 즉, 이 니은세포에서 오히려 DNA 상대량의 합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원기 세포고요. 중기 1의 세포고요. 중기 그냥 다 오른쪽에 적을까? 중기 2의 세포고요. 생식 세포죠. 핵상은 EN, EN, N, N. 그 중에서 쌤은 먼저 여기에 주목했어요. 이 디귿세포를 봤더니요. 이 DNA 상대량의 합이 1이래요. 이게 1이라는 것은 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에 딱 한 개, 염색 분체 딱 한 가닥만 가져서 그러니까 0001 이런 식이라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라서 합이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구나 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 생식세포밖에 없겠죠. 지원기 세포는 불가능한 게 왜 안 될까요? 이 지원기 세포는 이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 각각을 이제 모두 한 개씩은 적어도 한 개 이상씩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4가 되어야 되거든요. 4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1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4번 세포가 4번 세포가 이 디귿 세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 1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리을 세포가 이 DNA 상대량의 합이 4가 된대요. 4가 어디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리을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1번 세포, 2번 세포, 3번 세포인데요. 1번 세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 1번 세포에 이 DNA 상대량의 합이 4다. 그럼 이제 중기1에서 사실은 DNA가 복제되니까 이제 2배로 늘어나서 8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나눠 먹게 하면 이제 4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아니네. 자, 그러면 이 리을 세포가 1번 세포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2번 세포라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2번 세포였다면 이렇게 DNA 상대량의 합이 4일 거고요. 그러면 G1기 때는 이제 절반만큼이니까 2개가 될 거고요. 중기 2에서 이렇게 2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죠. 자, 만약에 리을이 2번 세포였다면 이 기역, 니은이 각각 이 1번 세포 그리고 뭐 3번 세포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남은 1번 세포와 3번 세포가 그럼 둘 다 이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크기가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 1번 세포,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이 지금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니은 쪽이 오히려 DNA 상대량의 합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리을이 2번 세포라는 가정도 틀리게 되는 거죠. 다 지우지 말고 이렇게 2번 세포일 수도 없네. 그럼 남은 건 이제 3번 세포라는 거죠. 그럼 또 한번 지워볼게요. 3번 세포의 DNA 상대량의 합이 4다? 자, 3번 세포는 여기 있죠? DNA 상대량의 합입니다. 자, 저쪽 편은요. 이 로마자 4번 세포의 DNA 상대량의 합이 1이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한 개씩 갈라먹게 했다라는 것은 중기2에서 이제 DNA 상대량의 합이 이제 2였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또 발전시켜 볼까요? 그럼 또 이 중기1은 이 각각의 DNA 상대량의 합인 6만큼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중기 1이 이제 G1기에서부터 DNA가 복제가 돼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절반의 상대량을 가지는 3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은 게 이 기역과 니은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이제 1번 세포, 3번이 아니죠. 1번 세포, 2번 세포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이 기역 세포보다 니은 세포 쪽에 상대량 합이 더 크다고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역이 1번 세포, 그래서 DNA 상대량의 합은 3, 니은이 2번 세포, DNA 상대량의 합은 6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그라미 기역은 3이다. 네, 동그라미 기역 3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로마자 3이다. 동그라미 니은은 로마자 2번이었고요. 디귿, 리을의 염색 채수는 46개다. 자, 리을이면은 지금 로마자 3번 세포, 여기 있는 중기2의 세포를 의미하죠. 리을 세포는 중기2의 세포고요. 중기2에서는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염색체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염색체 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2n 이꼴 46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기2에서는 핵상이 n으로 줄어들면서 염색체 수도 23개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46개가 아니라 23개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감수분열 그리고 이 DNA 상대량 표가 섞여 있는 요 유형의 문제들 비슷한 듯 다른 듯 여러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학교 내신 시험을 위해서, 즉 2차 고사를 위해서는 쌤이 이렇게 나눠드린 이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제대로 푼다면 충분히 내신 등급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힘 닿는 대로 꾸준히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서서히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기를 쌤은 응원하고요. 시험 기간 중에 시험 직전까지라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쌤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